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 방법론 이제 또한 2022년도 1학기 한 학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할 우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의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발달 상황에서 가치관이 정립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이 왕성한 이 시기에 이러한 청소년기에 이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해가 없다면 또 여러 가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서로가 활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서로가 협력해 나갈 때 바르게 또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라와 또한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도자로 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어떤 그런 제1장 청소년기의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청소년기 이해에서는 청소년기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개념, 특징, 발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개요는 올바른 교육은 교육 지도자가 이 학습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어떤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어떤 문제가 달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지도 또한 청소년 지도가 얼마나 이 청소년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과 그들의 어떤 욕구와 발달,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특히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청소년 지도의 대상인 이 청소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학습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어떤 욕구, 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또한 중점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발달 특성, 이 발달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며 또한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이러한 측면으로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이 평가는 출석 20, 과제 20, 그 다음에 중간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강의 계획서상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의하고 논의할 이런 내용들이 또한 토의 과제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를 이렇게 끝나면서 한 주 한 주 또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또한 이런 시험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난 학기에도 다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강의를 잘 요약하고 또한 준비해서 한 학기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과 상호작용을 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중간에 한 학기 중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 강의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교재와 부교재는 주교재는 김정열 청소년 지도 방법론 공동체에서 나온 이 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강의를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분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지도 방법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교재를 원한다 그러면 이 부교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희일과 그 다음에 오윤선이 쓴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 방법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는 김남일입니다. 여러분들 명지대학교 행정학 속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그 다음에 평생교육 지도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민대학교 효충사관과가 2009년도 신설되면서 10년까지 그 과를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후배들 양성에 힘을 쏟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은 제가 87년 7월 20일부터 해서 92년 7월 30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 학사장교 9기를 인간을 해서 소대장과 그 다음에 702 특공연대에서 1소대장, 소대장을 역임을 하고 또한 군수장교를 보직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보병학교에서 중대장 교육을 이수 후 육군 제69사단 69연대 4중대 1차 중대장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대가 해체가 됐는데 그 수영로 비영장에 사단사령부가 있었고 69사단 중에서 69연대는 양산에 있는 그 한 개 연대가 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위로 전역을 해서 현재는 예비역 소령 진급을 해서 경민대학 직장 대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청소년의 어떤 그런 발달사항, 지도 발달사항, 청소년의 어떤 지도 방법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인 정의는 자, 여기에서는 자, 사회의 어떤 문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이 말은 앱들런스 이렇게 해서 이 청소년은 라틴어로서 이제 여기에서 유래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에서 여기에서 보면 자, 성숙해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단순한 어떤 신체적이고 그 다음에 생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이런 성숙 등 이 다양한 변화와 이 발달의 영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어떤 성장 발달이라든지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할 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두 가지 측면만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은 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스톰 앤드 어떤 스트레스 시기라고 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는 뭐냐면 이 청소년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나 어른들한테 이 어떤 반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흡연이나 음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탈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는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가 질풍노도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겪는데 이 감정적인 동요가 심한 시기.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공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럭비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럭비공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청소년은 여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어떤 반항이라든지 일탈을 서슴지 않는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가 심한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측면과 다음 장에 있겠지만 이제 발달 심리학적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에 따라서 청소년의 어떤 연령 규정이 다양하지만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먼저 경우를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는 소년법 제12조, 그 다음에 민법 제4조에서 20세 미만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형법 9조에서는 14세 미만을 우리가 청소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가 13세 미만을 우리가 연소자를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청소년기를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그런 혼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해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법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청소년을 분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서구 사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18세 미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16세에서 18세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 서구 사회에서는 자,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발달 심리학적 측면입니다. 이 발달 심리학적 측면은 자, 아동기가 끝나는 약 한 12세부터 23세에서 20세까지 이를 보고 있는데 자, 이 시기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성호르몬의 어떤 분비로 인해서 이 급격한 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아동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인도 아닌 입장에서 심한 어떤 이런 혼란기를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 발달은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점차적으로 성인과 비슷해 가지만 심리적 발달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미치지 못해서 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책임지기 어려운 연령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가 분류를 했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기 어려운 연령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발달 심리학적 측면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자, 우리 청소년의 우리가 개념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청소년의 개념은 자, 청소년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자, 근대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자, 인간사의 어떤 구분은 시대적 제도, 그다음에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문화가 전혀 없었던 이런 고대 원시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35에서 40세로 우리가 추정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그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나이가 그때는 한 40세밖에 안 된 그런 분들이 할아버지 같은 그런 어떤 인상, 그런 어떤 신체적 우리가 몸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고대 원시 시대에서는 이제 인간이 수명이 그렇게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유아와 성인으로만 구분되어 결혼을 하는 이제 16세 정도로부터는 성인으로 이제 취급받고 그 후에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제 성인과 농장에서 일을 함께하는 12세부터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청년을 14세, 15세경부터 그 다음에 22세에서 23세까지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년은 초등학교의 연령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이 청소년기란 자,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는 시기, 이 시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 특성, 그다음에 남녀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2의 어떤 증세, 제2의 증세인 신체적으로 생리적 성숙 이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화면으로 돌아오면 청소년기의 개념은 자, 청소년기를 이 연령적으로 구분하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 어떤 중간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단계는 각자의 어떤 개인 성장 속도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신체적, 심리적 이런 변화 과정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난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청소년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특징은 먼저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 이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이 어떤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다. 그래서 신장이라든지 체중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증가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성숙해서 이성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성장 발달로 인해서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남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성숙에서 볼 수 있는 이 현저한 변화는 신체적인 면이나 생리적인 어떤 면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 특징에서 힐가드는 어떤 그런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징을 이제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첫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전사춘기 단계입니다. 이 전사춘기 단계는 남자는 이 12에서 14세, 그 다음에 남자는 12, 그 다음에 여자는 14세, 10에서 12세가 되는 시기. 그래서 3분의 2가 어떻게 돼요? 신체적 비대 현상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사춘기 단계. 후사춘기 단계는 남자는 14세에서 19세, 여자는 12세에서 18세가 되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냐면 가장 뚜렷하게 이 신체적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신장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크게 되고 체중이 되게 격중, 즉 격중은 뭐냐면 늘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이제 후사춘기의 그런 그 단계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기관이 성숙하게 되는데 남자는 음경의 변화라든지 어떤 치무의 출현, 변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그런 유방이라든지 엉덩이 아랫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기 내부의 어떤 변화, 초경이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 중에서 후사춘기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1 내지 2년도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날의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지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영양 상태의 어떤 호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빠르게 나타나는데, 우리도 그런 걸 겪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갈 땐 잘 몰랐는데,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에도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남자아이하고 틀리고 발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잘하고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살 정도 우리가 늦는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아주 상당히 여학생들이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발달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아주 똑똑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간 이후부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보면 여학생들이 더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똑똑하고 공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그 남자 여자의 구분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1, 2년 정도가 이제 어떤 소녀들이 더 빠르다는 것,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떤 여성들이 이제 이런 사항들을 더 많이 이렇게 많은 활동들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더 요즘에는 그런 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춘기 후기 단계는 뭐냐면, 자, 남자는 19세에서 23세, 여자는 18세에서 21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미 성숙이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고, 사춘기의 어떤 성장이 이제는 끝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나이나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춘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사춘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시기지만 이거는 가고 있지만, 지금의 사춘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4에서 5, 6, 5학년 정도 이렇게 빠른 학생들은 벌써 사춘기가 되고 있고, 또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초기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초등학생이에요. 뭐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초등학교 들어간 학년을 좀 한 학년을 더 낮춰야 된다. 뭐 1년을 낮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어떤 기간을 연장을 해서 그것을 초등학교 연장을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자꾸 낮춰지고 있고, 어떤 사회나 어떤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청소년기 단계다. 그래서 후기 청소년기 단계는 남자는 23세에서 25세, 여자는 21세에서 23세. 이제는 어떻게 되면 성숙의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남자는 이제 수염이라고 가슴과 허벅지에 이제 털이 날 때까지 이 성숙이 계속된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제 뭐 가슴이라든지 이 허벅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털이 나면
더 성장하고 그것이 이제 나면서부터는 성숙이 멈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잘 먹고 운동을 하고 하면 또 성장을 하지만 이 성장 단계를 보면 우리가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단계,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크게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성장이 아마 좀 거의 이제 멈추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신체의 발달은 주로 신장과 체중 그리고 어떤 흥위의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12세부터 14세까지는 여자가 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이제 15세 이후로는 남자가 더 지속적인 성장을 어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그런 이론적인 상황이고 지금도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제 그런 구분 없이 어떤 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의 어떤 발전 노력이나 연계 단계에 따라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서적 특징입니다. 이 정서적 특징이나 그래서 정서적 특징이라서 이 정서란 뭐냐라는 거죠. 어떤 정서. 그럼 정서라는 것은 자,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자극에 대해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한 감정, 이 강한 감정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콜의 정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성 정서, 그다음에 제지성 방어적 정서, 그다음에 환희성 정서. 이 정서적 특징을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격성 정서는 자, 개인의 욕구가 저지될 때 나타나는 어떤 정서로서 여기는 개인의 욕구가 정지되면 어떤 이런 그런 공격성 정서가 나타나면 분노, 질투, 적개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격성 정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지성 방어적 정서라는 것은 여기는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위기를 맞거나 또는 이 방어에 대한 긴장과 수변에서 나타나는 정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공포라든지 곤혹, 고민, 비애, 수치 이러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제지성 방어적 정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희성 정서입니다. 환희성 정서는 뭐냐면요. 자, 개인의 욕구가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욕구가 실현됐을 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쁨,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환희성 정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격렬함과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불안정함입니다. 불안정함. 그래서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니까 럭비건 같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격렬함, 일관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결여된 불안한 거다. 그래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 자극된 정서가 격렬하게 변화해서 그들 자신의 의지와 이 사고에 의한 통제를 압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보면 통제를 강하게 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튀쳐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집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물을 꼭 잡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장년이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수업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 유아기 이런 이제 활동을 겪어가는 이러한 분들도 우리가 이제 계실 텐데, 그러한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지도를 이렇게 배우시면서 잘 한번 여러분들과의 어떤 그런 자녀들과의 접목해서 그런 현상들을 이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정서를 자극하는 이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현저하게 변화한다라고 있고요. 정서를 자극하는 이 대상이 현저하게 변화한다라고 있고요. 그 이제 기복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서가 아동들의 정서와 구별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정서의 내면화라는 거죠. 내면화. 그래서 이 아동들의 정서 표현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직접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청소년들의 정서 표현 방법은 외부에 표출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면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내분비선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며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의 교체와 교감 이런 것들이 어떤 부교감 신경계의 어떤 이 상호작용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 감정 이게들이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어떤 심하다. 그래서 일관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가고 불안정한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 개인의 어떤 생활 조건과 환경 조건 이거에 따라서 이 정서적 발현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활 조건, 그래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생활 조건 여기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이 정서적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히 가정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특히 이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잘 정화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정서적 발현에 이 개인차가 상당히 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홀의 청소년기 정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이제 우리가 초기와 중기로 우리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홀의 어떤 청소년의 정서에서 초기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청소년기는 초기에는 강하고 심한 어떤 정서로 인해서 여기는 낙관이라든지 비관, 그 다음에 어떤 자랑스러움, 그리고 사랑과 증오의 어떤 극단적 정서 경험이 여기에서는 이제 나타난 시기다. 이 초기에는. 그래서 어떤 지적 바탕 위에서 이 성적 징후로 인해서 정적 색채를 띠는 이제 정서를 갖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급격한 어떤 신체적 성숙,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떤 성적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수치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시야가 이끌리면서도 이 반발하고 또한 어떻게 돼요? 외부에 대해서 허세적인 반응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그런 영웅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영웅심리. 영웅심리 같은 경우 친구 또래에 따라 친구 그 또래 집단에서도 어떤 그런 영웅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떤 면에서 보면 우쭐해지는 마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막 부추기면은 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로 어떤 그런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 또래 집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져야지만 그러한 어떤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청소년 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뭐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청소년기 초기는 이 공포와 고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런 어떤 긴장감, 초조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열등감, 그다음에 심한 자의식, 그다음에 정서의 불안정, 이런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학업 실패, 그다음에 감정 표출의 곤란, 주위의 어떤 산만 이런 어떤 충동적 반항의 경향이 나타나게 이제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뭐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동까지 옮겨가는 이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 시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기에서 억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감정을 넘어서 그런 어떤 그런 공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충격이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잘 한번 보시고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소년 중기에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청소년 중기에는 이 분노라든지 질투 이러한 정서가 많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어떻게 되면 자, 자기 욕구가 저지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소유물의 부당한 간섭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래서 이 소유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부당한 간섭을 받았을 때가 상당히 그러고, 그다음에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 예? 그다음에 일격의 이 타파에서 급조한 조화를 얻으려는 어떤 비상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때는 중년기 시대는 어떤 불만과 어떤 질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상당히 그런 어떤 어, 급박한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청소년 중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구의 충족 방법에 대해서 부족한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 강한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욕구라든지 저지, 갈등, 이러한 속에 빠지게 돼서 정신의 어떤 긴장도가 높아져가는 시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시기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시기다. 그래서 정신의 어떤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도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도 있고, 삶에 있어서도 보고, 또 학업에 있어서도 보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자살 쪽이라든지 이런 게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대화가 사실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시기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참고 인내하고 지켜봐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런 현상을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이 반감,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은 자제하고 대화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또 들어주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기는 상당히 이제 자신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근데 부모가 이런 시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싸움, 어떤 면에서는 그 자녀와 그다음에 부모 간에 어떤 그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가는 그런 부모들이 또한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초등학교를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중학교를 가면서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이뤄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한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첫째 친구들 만나면 안 하던 갑자기 담배를 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또 뭐 음주에도 뭐 이렇게 손을 대는 현상들,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소년기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기본 개념은 그다음에 성장해 가면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정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청소년들을 잘 그런 시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기의 어떤 사회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청소년기의 어떤 특징은, 자, 청소년들은 자, 비록 어떻게 돼요? 신체가 발달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성숙할지라도 사회적 행동의 유형에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아동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이 미성숙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인간은 후천적으로 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또 그런 어떤 인간이지만 어릴 때부터는 이러한 어떤 환경에 많은 영향을 극복해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온 마을이 학교다. 응? 온 마을이 학교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만 꼭 학업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청소년에게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사회적 특징으로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 가정을 가꾸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마을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가면 시골 학교라면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학교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어른들한테도 뭐 담배를 빌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다 보니까 너무 좀 심각한 현상들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일어났던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맹모상천지교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는 어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바르게 갈 때까지 세 번 이사를 했다고 우리가 보는 걸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으로 가서 학교에 적응을 하고 잘 이제 정착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환경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태어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에서 다주택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의 이 방식이, 사고 방식이 좀 약간의 어떤 기질이 틀리다는 거죠. 아파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온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질적인 면에서 보면 여기는 다양한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연구한 그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가 어떤 그런 역할, 그러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잠시 잠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 좀 벗어난 그런 일탈을 행동을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자녀는 어떤 면에서는 잠시 잠깐 일탈을 할 수 있어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그 학자들의 연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군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일사불란한 거, 그다음에 명령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많은 어떤 그런 신체적 또 어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군대에 전역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아파도,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도 학교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야 된다. 안 되면 그 양호실에 가서 누워 있든지 학교는 꼭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끔 그랬는데,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또 지금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군대에 있던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전파가 됐고 아이들한테 심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어렸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힘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뭐 또 연병장이라 그러죠. 군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요즘은 잘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가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어렸을 때부터 공놀이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것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기 후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체적 성숙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제 심한 어떤 심리적 동요도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동일시를 둘러싼 이 갈등 점차로 어떻게 돼요? 감소. 그렇지만은 사회적 동일시가 보다 큰 과제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가 이제 발달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우리가 발달 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자,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신체 어떤 변화의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이 급성장이라는 거죠. 신장의 급성장. 그렇죠? 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우리 청소년기 시기죠.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급격한 성장은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에 어떤 그런 높은 성장치를 보이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달 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급성장 현상은 이 근육이라든지 머리, 얼굴, 특히 이제 이 생식 기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신체의 급성장이 일어나는 나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자, 일찍 성장하는 여자아이와 이 남자아이는 12세와 14세 이전에 이제 급성장이 오고, 늦게 성장하는 이유는 이제 그 이후에 그래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4세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2세, 13세, 여자는 이제 12세 빨리 되잖아요. 남자는 12세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그 전에 일어나느냐 그 이후에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남녀 모두 일찍 성장한 사람과 늦게 성장한 사람이 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신장보다는 어떻게 돼요? 체중에 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일찍 성장한 아이가 늦게 성장한 아이보다 어떻게 돼요? 체중이
더 나아가는 경향 이런 것이 이제 있다라고 해서 연구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또 본 것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서울대를 많이 들어간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출생 연월을 우리가 확인해 봤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많다고요? 3월경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3월경. 왜 그랬냐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요즘에 이제 2년 정도까지 됐나요?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1월, 2월생들도 우리가 이제 초기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달 태어난 학생하고 만약에 뭐 후반기에 태어난 어떤 뭐 9월 달뭐 이후에서 뭐 12월 달 태어난 학생들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거의 뭐 9개월 뭐 9개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8개월 이렇게 나면 차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월 달에 태어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간 이런 합격률이 높았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체력의 변화입니다. 이 체력의 변화는 자, 체격이 성인으로 변한 시기. 그래서 체격의 현저한 어떤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체력과 운동 감각 능력이 이제는 발달하는 시기가 우리가 또한 청소년기 신체 발달을 볼 수 있고요. 자, 체력 요인으로서는 자,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 순발력, 스피드, 유연성, 정신지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자리 멀리뛰기라든지 팔굽혀펴기, 50m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현을 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생리적 변화입니다. 자, 청소년기는 사춘기가 나타나는 시기로 어떻게 됩니까? 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사춘기에 관련되는 어떤 내분비선에 의해서 어떤 뇌하수체, 이 성선이 이제는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우리 청소년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 뇌하수체 전두엽과 생식선 분비의 어떤 변화가 이 청소년의 어떤 심리적 성장 발달과 그다음에 사춘기에 일어나는 어떤 신체 변화에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이것은 음경의 발달이라든지 프로스트레이션 이것은 어떤 정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성징의 어떤 발달에 관여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은 여기에는 에스트로겐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궁이라든지 질, 나팔관, 유방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2차 성징의 발달을 우리가 관여하는 이런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보면 그런 그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신체적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신체의 발달 특징을 우리가 한번 신체의 어떤 발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폭발입니다. 자, 청소년 초기가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키나 어떤 면에서 몸무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면 성장 폭발, 이런 성장 폭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자의 경우는 13세 이게쯤에 되면은 이 폭발이 시작돼서 14세쯤에는 이제 가장 급격한 이 증가를 보이고 있고 15세쯤을 지나갈 무렵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증가는 완만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그 후 얼마 동안 점진적인 이제 성장, 이 증가를 계속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자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경우보다 한 2년 정도 그 진도가 빨라서 이제 12세쯤에 성장의 폭발이 이제 절정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성장을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제 발달의 이제 우리가 가속성입니다. 발달의 가속 여기에는 가속 현상. 그래서 발달의 가속 현상은 자, 성장 가속 현상이다. 성장 가속 현상. 여기에는 키나 이 몸무게 등 이런 것들이 성장 속도가 어떤 시대와 더불어서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 저연령화 현상이 이제 우리가 현상을 살펴보면 여기는 치아 발생이라든지 초경 또는 몽정 현상 이런 같은 어떤 성숙의 지표가 되는 발달 변화가 이 시대와 함께 저연령에 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와 더불어서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뭐 거의 이제 4학년서부터 이제 모든 현상들이 막 이렇게 빨라지면 뭐 3학년 때 오는 현상도 있겠지만 4학년서부터 이제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초등학교의 어떤 그런 연령, 입학하는 연령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빨리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신체적 성숙. 우리가 신체적 성숙에서 성숙의 심리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숙의 신체적 의미는 자, 신체 변화는 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성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체 변화는 각각의 어떤 성역할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급격한 신체 변화의 어떤 반등으로 인해서 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도취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는 이런 어떤 그런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체적 발달의 어떤 각 측면이 어떠한 양적 어떤 그런 양면 가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냐라고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래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지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여기는 양면 가치적인 감정을 동반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청소년기의 신체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은 이 자아에 대한 어떤 생각, 즉 자아 개념의 어떤 기본 틀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신체상에 절대적인 이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느낌, 태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형성된 신체상은 평생을 두고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그 청소년기의 신체상에 보면 자, 청소년기에 시작된 자신의 어떤 신체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불만은 그 정도가 낮지만 성인기에도 이게 계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신체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년기에 시작된 어떤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는 이 어떤 관심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정도가 낮으면 성인기에도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어떤 그런 자녀들의 어떤 그런 신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키가 작다고 해서 뭐 땅꼬마 땅꼬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니? 뭐 너 이렇게 머리가 크니?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여기에서 보면 이 관심과 불만은 그 정도가 낮지만 성인기에도 이것들은 계속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끔 청소년들에게 그런 역할, 그러한 어떤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자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면 부모의 격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격려가 자식들이 성장해 가면서 큰 어떤 면에서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많이 있는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격려를 해주고 또 힘의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의 어떤 인지 발달이다. 청소년기의 어떤 지적 발달, 이 지능의 발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지적 발달을 이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객관적이고 수령하는 검사로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지능 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은 10에서 17세 무렵까지 어떻게 돼요? 급상승하고 그다음에 18세에서 20세까지는 이제 정점에 도달하고 20세 이후부터는 완만한 이런 경사로 이제 서서히 낮아지는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 검사에서 측정되는 지능은 몇 가지 지능 요인이 총합된 것으로서 한 가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비뇌 어떤 지능 검사라든지 스탠포드의 어떤 비뇌 지능 척도 그다음에 웩슬러가 개발한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 이런 어떤 개인 지능 검사기가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언어성 지능과 그다음에 동작성 지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언어성 지능은 문자 또는 언어
그다음에 귀나 입을 사용한 언어적 기능에 관한 지능으로서 이거는 학업 성적과 관련되는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13세까지 급격하게 발달하고 25세 무렵이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적인 것은 보면은 우리가 학습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언어적 교육을 하려면 제일 이게 좋은 때가 13세에 이게 급격하게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학업적인 것과 언어적인 거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동작성 지능입니다. 동작성은 뭐냐면 자, 눈이나 이 손, 이 동작성 기능에 관한 이 지능으로서 운동 능력과 관계가 깊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동작성 기능은 15세까지 급격히 발달하고 18세의 정점에 도달해서 그 후에는 점차 어떻게 하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성 지능에 비해서 이 동작 지능의 변화는 크고 이 정점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를 한번 보니까 운동선수들의 어디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이제 이런 그 운동을 시킨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5세에서 뭐 6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피아노라든지 어떤 뭐 공을 가지고 논다든지 뭐 이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요즘 보면 그 운동의 그 자녀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 능력을 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이런 운동을 시켜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런 요 나이대 이제 요 15세, 13세 요때까지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활동성이 왕성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자, 지식의 정점이 언어 또는 추리의 정점보다 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은 기억에 의존하고 있고 언어라든지 이 추리 능력은 사고력에 의존하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가 10분 동안 우리가 이제 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